부총리께 여쭈려고 했는데 예결특위로 가신다고 해서 조금 곤혹스러운데요.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수익이 나면은 과세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본의원이 또 제출했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합법적 공간에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곤혹스럽고 논란도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본의원이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위에서 지금 총괄해서 보고 있는데요. 국회 논의에 따라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가 채무 규모가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이제 1,068조 원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장 재정이냐 아니면은 슈퍼 예산 아니냐 이런 또 논란들도 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국가 채무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하고 또 세수도 증대해서 재정 적자의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의 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IMF는 일반 정부 기준해서 우리나라의 2021년 채무가 GDP 대비 51.3%로 35개 선진국 평균 부채 121.6%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규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죠? 우리가 순대외 채권 국가고요. 네.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은. 네. 그 정확한 규모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이제 빌려준 채권을 감안하면 2021년 순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2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5개 선진국 국가 평균은 89.8%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채무 비율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직 전혀 도래하고 있지도 않고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정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절대 규모보다는 오히려 채무의 절대 규모보다는 한편으로는 상환 능력이 있느냐 국가가 이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돌보고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채무 비율만 가지고 채무액이 좀 높아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대응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절대 수준이나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채무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또 관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한국의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규모는 마이너스 2.6%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요.
OECD 37개국 각국의 2022년 예산안의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마이너스 6%로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통합재정 수지에서도 굉장히 적자가 적게 날 것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4% 정도의 적자 폭이 적은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그걸 해명도 못하고 방어도 못합니까? 저희도 정부도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 평가도 잘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말 재정 운영도 잘하고 경제에 대한 조절 능력도 좀 상당히 있고 걱정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다는 훨씬 더 적구나. 그리고 재정을 동원해서 어떤 자원의 재분배나 소득의 재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경기 부양 능력도 정부가 갖추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하신지. 대국민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불안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기금이 67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유 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고 있지 않고 이 남는 현금 관리나 자금 관리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여유 재원을 아주 싼 이자에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 개혁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기금 저 67개 있는데요. 여유자금이 꽤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여유자금은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 네 제하고 예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금 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30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굴리고 있습니다. 굴리고 있고 그게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불필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혀두고 있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연기금 풀에서도 있지만은 좀 제법 큰 기업 기금들 같은 경우는 자체 또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 자금을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또 국회에 계속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